저희 애기들도 둘 다 안경을 쓰거든요. 난 왜 아빠 눈을 닮아서 안경을 써야 하냐. 부부싸움의 원흉이 되기도 하고 있어요. 항상 싸우죠. 네. 좋은 거는 자기 닮고 안 좋은 거는 엄마 닮고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이정훈. 윤기성. 김태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또다시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력의 정의는 3대 직계 가족에 동일한 질환을 갖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 그것을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전이다. 이게 유전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유전성 질환하고 가족력의 차이는 어떤 게? 유전 질환은 이 유전자 혹은 이제 염색체 변이 같은 것으로 인해서 병이 생길 때를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좀 알고 계신 것들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록생맹, 그리고 이제 혈우병이라는 병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염색체 이상, 그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원인이 딱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족력이 있는 거는 같은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천적인 게 좀 더 많이 가미가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유전자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은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염색체 이상 있는 태아는 무조건 거의 100%에 가깝게 다운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가진 채 태어나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 질환은 꼭 그렇게 100% 발현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에 어떤 질병을 일으킬 만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걔가 평생 살면서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 유발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꼭 그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유전자 하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그 사람이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또 유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좀 그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악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또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가족력에서 중요시되는 질환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뭐 좀 전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암이 있죠. 유방암이 있고요. 또 이제 대장암, 뭐 폐암, 뭐 위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연구가 하나 된 게 있는데, 부모가 암에 걸리면 이 자녀가 같은 암에 걸릴 확률이 대략 1.8배에서 2.9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형제 자매가 암이 있을 때 자신이 암에 걸릴 확률은 2배에서 3.1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력의 영향이 형제 자매 간에서 더 높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생활 환경을 좀 공유를 하니까 부모님보다도 형제 그렇죠. 사이에 있을 때 더 많이 생길 수 그게 있다. 더 영향을 미친다.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 경우에 3.5배에서 한 14배 정도로 갑자기 확 증가하더라고요. 이 고혈압이랑 당뇨병도 이 만성 질환이다 보니 가족의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부모 모두가 고혈압이 있으면 이 자식도 고혈압이 있을 확률이 29.3%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뇨도 부모님이 당뇨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당뇨가 생길 확률이 30% 네, 그 정도 돼 있고, 양쪽이 다 있으면 50%.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당뇨 있는 경우에 당연히 운동을, 항상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식습관도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죠. 의외로 정형외과적인 점에서 와가지고 좀 진료를 하다 보면 무릎 관절염, 이게 유전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모님이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하셨는데 자녀분이 수술하는 경우들을 저도 근데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런 것들은 부모님의 다리 모양을 닮게 되고, 뭐 오다리나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관절염이 생길 빈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런 모양이신 분들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 않나 또 생각하고요. 골다공증도 유전이랑 관련이 많이 있다고 돼 있죠? 그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 부모님 두 분이 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자식이 이제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7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난다고 하고,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있으면 딸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5배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이제 좀 유의해서 미리미리 검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척추 질환은 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디스크 과연 유전되나요? 근데 몇몇 연구에 따르면 한 30%에서 60% 정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디스크 퇴행이 빨리 오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보통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는 원인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탄력을 잃고 잘 파열될 수 있는 상황이 된 다음에 외력에 의해서 디스크가 터지거나 파열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스크 퇴행을 조금 더 잘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발생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하면 또 건강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것도 협착증 부분일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갖고 있다면 발생률은 높아지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 말씀드리는 협착증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건데 그게 한 90% 정도 되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게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30, 40대에 조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선천적으로 이제 안 좋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고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런 여건이 있다는 거지 무조건 그런 분들이 좁게 태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협착증 증상이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저희가 다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이런 척추 질병을 갖고 계신다 해서 미리 겁먹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허리 건강에 더 신경을 쓰시면 또 평생 건강하게 병원에 가시지 않고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검진할 때 가족력이 있으면 그 부위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암 종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리 건강검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정신과적인 질환들이 보니까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치매, 그다음에 조울증, 그다음에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되게 가족력이랑 깊은 관련이 돼 있다는 걸 좀 보고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좀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 발현되는 거하고 이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렇다고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몇 대 전에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유전성 질환을 보는 거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특정 질병에 대해서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너무 절망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고 네. 그 질병을 혹시 가질 수도 있고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 같은 걸로 생각을 하셔서 미리미리 이제 검사를 하시고 하면 빨리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암인 것 같아요. 암은 이제 조기에 발견만 되면 요즘은 이제 완치되는 암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가족력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제 검사하셔서 치료에 임하시면 더 좋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